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오늘은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냐면은,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질이 있어야만이 네, 파동. 아까 다시 쓰면서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전달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질이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냐. 그래서 그 매개체가 줄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물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전파가 될때 물결바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만 진동을 한다. 그리고 뭐 줄 같은 경우는 내가 흔드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파는 되지만 파동이 전달은 되지만 매질은 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 네, 진동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또 뭐를 했었냐면은 파동의 표시 방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네, 가장 높은 부분 우리가 이거 잘못 그렸네요 여기. 네, 지워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마루 네,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 그리고 매질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마루에서부터 진동하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진폭 네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질이 처음에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렇게 갔다가 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뭐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골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네,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한 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딱 한 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마루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왔다가 골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네, 한 번, 1회 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회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단위는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기는 초, 파장은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고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파는 뭐 용수철로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동이 되는 네, 중심은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진동 중심. 네, 요렇게 진동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동을 시킨 거냐면은 내가 여기에 내 손이 있으면은 손을 가지고 이쪽으로 흔들었다가 이쪽으로 흔들었다가 네, 이걸 반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용수철이 흔들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흔들죠. 바닥에 놓고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왜 바닥에다 놓냐면은 이제 이걸 들고 하면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관찰을 못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좌우로 흔드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갈 거고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한부터 다시 이제 보면은요. 네, 첫 번째 거는 어쨌든 용수철을 좌우로 혹은 뭐 위아래로 막 흔든 거야.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에 내 손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손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느끼냐면은 파동을 느끼죠. 파동을 느끼죠. 그래서 한번 쫙 흔들면은 파의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 이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네. 나는 좌우로 흔들었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은 앞쪽, 다른 사람의 손이 있는 잡고 있는 사람, 네, 이쪽으로 파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파는 지금 여기에서의 매질은 요 파 상황에서의 매질은 뭐가 매질이냐면은 용수철이죠. 네. 용수철을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림에서 봐서는 좌우 위아래네요. 위아래로 막 흔들었어.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뭐와 매질의 진동 방향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 그리고 흔드는 방향은 이쪽이고 그래서 수직인 상황이죠. 이런 파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 이거는 좌우로 흔들어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흔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매질은 그렇게 진동을 합니다. 좌우나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데 파는 앞으로 나가죠. 결국은 각도를 재보면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를 우리가 무슨 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횡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횡파. 강원도 횡성의 횡입니다. 그래서 횡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횡파. 이거는 뭐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그냥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러한 파의 예시는 조금 있다가 요 다음 거 하고서 얘는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은 용수철을 다시 네, 어떤 거는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촘촘해지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촘촘해지고 이렇게 갔다가 촘촘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흔들리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용수철을 흔든 거냐면은요 얘는 이렇게 앞뒤로 장풍 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하면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아마 이런 용수철 가지고 한번 흔들어 봤을 것 같아요. 앞뒤로 막 흔들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용수철이 굉장히 모여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순간에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상황인데 매질을 어떤 식으로 진동을 시킨 거냐면은요. 용수철을 여기서도 역시나 매질은 용수철이죠. 매질은 용수철이고요. 네, 용수철을 앞뒤로 진동을 시킨 거야. 여기에 내 손이 있고 여기에 상대방 손이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은 내가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킨 거야. 용수를 계속.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여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상대방 손은 그 파동을 느끼죠. 오고 있는 것을. 네,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파동의 진행 방향은 여기서도 오른쪽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용수철을 앞뒤로 움직였잖아요. 앞뒤로. 네, 그러니까 매질의 진행 방향은 진동 방향이죠. 진동 방향은 네, 앞뒤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나란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란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면은 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무슨 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파. 우리가 뭐 체육 시간에 할지 모르겠는데 몇열 횡대, 몇열 종대 이런 단어를 체육 시간 아니면은 뭐 군대나 이런 데서 쓰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그 횡과 종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횡파라고 하는 것하고 종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횡파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동의 진행 방향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의 수직한 파를 우리가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는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예시가 있겠죠. 횡파에는 어떤 것이 있고, 네, 종파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횡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결파. 네, 물결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하는데 파는 퍼지죠. 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그런 파. 네, 그리고 네, 빛이 있어요. 빛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파. 이거 뭐 전자기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자기파, 전파라고 하는 것이 횡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편광. 그래서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선글라스나 네, 이런 곳에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편광 안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진행은 이제 내 눈 쪽으로 오는데 파의 진동은 위아래 좌우로 막 진동을 하면서 와요. 네, 문에 이렇게 오는데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네, 편광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이긴 한데 다 통칭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파는 뭐 우리가 이제 FM 라디오에서 주파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뭐 어쨌든 여기에서 뭐 전파, 빛 이런 것들 다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전자기파. 네, 전자기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진파의 중에서 S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S파.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나올 텐데 이제 P파가 있고 S파가 있는데 P파는 이제 영어로 쓰면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다음에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첫 번째 도달하는 파를 P파라고 하고 두 번째 도달하는 파를 S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도달, 두 번째 도달 이야기를 했으니 첫 번째 도달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파가 실제로 더 빨라요. P파가. 그리고 이제 종파할 때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지진파의 P파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지진파 이제 땅끼리 막 부딪히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땅이 앞뒤로 진동하는 파가 있고요.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가 있어요. 좌우나. 뭐가 더 강력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앞뒤로 진동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말아. 근데 위아래나 좌우로 하면은 좌우로 움직이면 땅이 갈라질 테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땅이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 여기도 갈라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진파 중에서 사실 센 거는 요거예요. 에스파. 에스파가 더 위험해요. 그리고 요 피파하고 에스파인데 지진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달하는 파를 피파 어쨌든 피파라고 하고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를 에스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종파의 예시 계속 보면은 이제 소리가 있어요. 소리. 이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 성대에서 떨려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서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계속 진동이 전달되면서 여러분들 귀 속으로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귀 속에 이제 공기가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을 하는 게 고막을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초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많이 아니면은 뭐 어디 치료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초음파를 가지고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자궁 속에 있는 네, 아이를 보거나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이럴 때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진파 같은 경우는 횡파가 더 강력해요. 횡파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리,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